K-팝 데몬 헌터스에서 귀마 역을 맡은 이병헌 배우가 미국 LA에서 매기강 감독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LA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K-팝 페스티벌 KCON LA 2025에서 만난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이병헌은 KCON에서 오프닝으로 등장했는데 영화에서의 귀마 모습을 재현한 배경 등이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티즌들은 사자보이즈 소속사 사장님이 직접 아이돌 그룹 리크루팅을 위해 나섰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당초 7년 전 소니픽처스 엔터테인먼트는 매기강 감독의 K-팝 데몬 헌터스 영화 제안을 거절했는데 매기강 감독은 넷플릭스를 찾아가 투자를 받아냈고 넷플릭스는 영화 판권을 모두 확보하게 된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영화 제작 초기 데모곡에 참여한 이재와 함께 크리스 아페란스 공동 감독은 창업 공신과 같다는 평가입니다. 넷플릭스는 투자에도 불구하고 영화 공개 전후 10대 소녀들 타깃으로 소규모 마케팅만 했는데 예상 밖 대박을 치자 뒤늦게 추가로 2개의 속편 애니메이션, 단편 영화, 뮤지컬 등을 계획 중입니다. 다만 대중들의 반응이 부정적인 실사 영화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시치미를 뗐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CJ E&M은 8월 1일부터 3일까지 미국 LA 크립토닷컴 아레나와 LA 컨벤션 센터에서 KCON LA 2025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병헌이 첫째 날 오프닝에서 스페셜하게 등장해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이병헌은 KCON 오프닝에서 귀마 컨셉으로 등장했습니다. 이병헌의 등장을 위해 영화에서의 귀마 모습처럼 배경을 구성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글로벌 배우 이병헌이 등장하자 사람들을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병헌은 영어로 세계가 K컬처와 깊은 사랑에 빠져있다. 그 중심에 KCON이 있다. 이제 KCON을 시작하자고 외치며 콘서트의 개막을 알렸습니다. 이병헌의 KCON 등장에 대해 네티즌들은 자기 세상을 되찾기 위해 직접 K-팝 아이돌 그룹 리크루팅을 다니시는 귀마는 미국 LA에서 해외 영업 중 KCON에서 사자보이즈 소속사 사장님을 모셔왔네 등 반응을 보이며 즐거워했습니다. 특히 온라인상에는 이병헌과 매기강 감독의 다정한 모습의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KCON에서 이병헌과 매기강 감독이 만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병헌은 오징어 게임, K-팝 데몬 헌터스, 킹 오브 킹스 등 영화에 출연해 모두 흥행에 성공의 놀라움을 선사한 배우입니다. 킹 오브 킹스는 찰스 디킨스의 소설 우리 주님의 생애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한 순수 국내 자본의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다음은 왜 영화 판권을 넷플릭스가 모두 갖게 됐는지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애니메이션 전문 매체 팝버스는 소니와 넷플릭스가 K-팝 데몬 헌터스의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 이상한 파트너십을 맺은 방법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했습니다. 매기강 감독은 7년 전 2019년 소니픽처스 애니메이션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매기강 감독은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의 악령 사냥꾼이기도 한 K-팝 아이돌에 대한 영화를 제안했습니다. 크리스 아페란스와 공동 연출 및 감독으로 함께 작업한 후 두 사람은 영화에 대한 보다 공식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니는 K-팝 데몬 헌터스 영화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당시 거절은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의 모회사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로 예상됩니다.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 입장에서 당시 성공 가능성이 없는 영화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내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매기강은 최근 인터뷰에서 소니의 영화를 제안했다면서 하지만 거절당했다. 한국 문화가 강한 영화를 아시아 배우만으로 구성한다는 것은 큰 모험이다. 이전에는 이런 시도가 없었다. K-팝은 절정에 달했지만 정점에 도달했을 수도 있었다. 불확실성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매기강 감독은 넷플릭스에 제안했습니다. 매기강 감독은 완성된 초안, 데모곡 몇 곡, 멋진 아트워크 등을 준비했습니다. 데모곡은 작곡가 겸 가수로서 이재가 영화 제작 초기부터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매기강 감독이 직접 스토리보드를 제작하여 편집한 장면 몇 개가 있었습니다. 매기강 감독은 3가지 애니메이션 샘플을 공유했고 그들은 매우 좋아했다면서 그리고 우리는 본격적인 영화 제작에 돌입했다고 말했습니다. 넷플릭스가 거액의 제작비를 지불하는 대신 영화 판권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대신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은 영화 실패 시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당시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의 크리스틴 벨튼 CEO는 매기강 감독이 새로운 영화 도전을 적극 응원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넷플릭스는 단순히 배급만 하는 게 아니라 K-팝 데몬 헌터스에 대한 모든 권리를 확보한 데 이어 영화 흥행으로 그야말로 대박을 쳤습니다.
그간 세간에 떠돌던 판권 관련 의구심이 사실로 판명이 난 셈입니다. 소니픽처스 엔터테인먼트는 지금은 땅을 치며 후회할 상황이 됐습니다. 매기강 감독이 아페란스 감독과 공동 작업을 하게 된 것도 결과적으로 운이 좋았습니다. 소니픽처스 엔터테인먼트 입장에서 매기강 감독의 첫 영화였기에 모든 것을 맡기기가 탐탁치 않았습니다. 그러자 소니픽처스 애니메이션의 크리스틴 벨튼 CEO는 아페란스 감독을 붙여줬는데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습니다. 아페란스 감독의 아내는 한국계 미국인이었고 K-팝으로 소설도 쓴 적이 있는 작가였습니다. 더욱이 아페란스 감독은 평소 작곡이 취미였기 때문에 K-팝 데몬 헌터스 영화는 시너지가 폭발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천재적 재능을 가진 이재가 영화 초기부터 작곡은 물론 데모곡을 직접 불러줄 정도로 적극 참여해 그야말로 창업 공신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매기강 감독의 열정은 물론 여러 사람들의 지원 그리고 행운 등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다음은 실사 영화는 만들지 않기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화 전문 매체 더랩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향후 계획으로 영화 3부작을 완성할 2편이 속편 그리고 단편 영화, 무대 뮤지컬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초 실사 영화 계획도 보도됐지만 넷플릭스 측은 현재 실사 리메이크는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넷플릭스가 실사 영화 계획도 있었지만 대중들 반응이 부정적이자 실사 영화는 만들지 않기로 한 모양입니다. 넷플릭스의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겨울왕국 또는 디즈니 프린세스 프랜차이즈처럼 즉 전례 없는 수준으로 시대 정신을 파고든 작품으로 여기고 있으며 다양한 채널과 매체를 통해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넷플릭스 제작진은 영화 속편이 나올 때까지의 공백을 메울 방법을 구상 중이라고 합니다. 다만 속편이 나오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예상을 뒤엎은 바이럴 흥행. 흥미롭게도 이 영화는 넷플릭스 내부에서조차 큰 성공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출시 전 마케팅 테스트 결과 많은 내부 관계자들이 이 영화를 소수의 10대를 위한 틈새 영화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제한된 마케팅 예산과 소비자 제품팀이나 지역 마케팅팀의 지원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캠페인은 10대 소녀에게만 집중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타겟층이 바이럴의 불꽃을 지폈지만 영화를 즐긴 것은 이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미미한 홍보에도 불구하고 영화는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플랫폼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인기는 10대 소녀들에 이어 나이가 많은 10대들, 젊은 남성층 그리고 마침내 어린이들에게까지 확산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보자 부모들도 시청했습니다. 이는 많은 이들이 예상했던 것과 정반대의 확산 경로였습니다. 내부 데이터가 증명하는 성공. 이 영화는 레오나 씨 비스트 같은 이전의 인기작들을 초기 시청수와 지속적인 참여도 양쪽에서 모두 앞질렀습니다. 특히 가족 및 뮤지컬 영화에서 중요한 재시청률은 넷플릭스의 이전 타이틀들이 세운 기준을 모두 넘어섰습니다. 싱이나 슈퍼배드 시리즈처럼 넷플릭스에 공개되기 전부터 수년간의 브랜드 인지도와 외부 마케팅의 혜택을 본 라이선스 작품들과 달리 K-팝 데몬 헌터스는 그런 이점이 전혀 없었습니다. 굿즈 상품도 프랜차이즈의 후광도 극장 개봉도 없는 진정한 오리지널 작품이었습니다. 넷플릭스의 뒷북 대응. 이 엄청난 성공은 넷플릭스의 내부적인 모순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영화를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는 굿즈 지원이나 메인 홈페이지 홍보에 소극적이었고 심지어 유튜브 뮤직비디오 전략에서도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넷플릭스가 올린 영상은 댓글 기능이 꺼진 가족 채널에 업로드했습니다. 반면 소니가 올린 영상은 댓글 기능이 활성화되어 팬들의 노래 따라하기와 토론의 장이 됐습니다. 그 결과 골든의 가사 뮤직비디오는 넷플릭스 채널에서 2,400만 뷰를 기록한 반면 소니 채널에서는 1억 1,300만 뷰를 자랑합니다. K-팝 데몬 헌터스가 차트를 휩쓸고 팬들 사이에서 속편과 스핀오프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넷플릭스는 이제서야 사후약 방문 격으로 영화의 인기를 활용할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성공의 교훈. K-팝 데몬 헌터스의 성공은 디즈니처럼 통합되지 않은 넷플릭스 콘텐츠 모델의 창의적인 위험 감수와 장르 다양성 성공 사례가 됐습니다. 자발적인 팬들의 지지가 어떻게 알고리즘의 피로감을 이길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 연구입니다. 이 영화의 예상치 못한 성공은 단순한 스트리밍 히트를 넘어 넷플릭스가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지원해야 할지 재평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가 주는 단 하나의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과포화된 시장에서도 진정성과 팬이 이끄는 열풍은 여전히 하나의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소소한 이야기들입니다.
소니픽처스 애니메이션이 채용 리크루트 홍보에 K-팝 데몬 헌터스의 여주인공 루미 이미지를 활용했습니다. 채용되면 글로벌 애니메이션 제작에 참여할 수 있다는 달콤한 제안이기에 거부할 수 없는 이미지 활용 전략인 것 같습니다. 또 소니픽처스는 2025 펠로십 프로그램 참가 신청서 접수에도 헌트릭스 이미지를 활용했습니다. 소니픽처스의 대표작이 된 K-팝 데몬 헌터스입니다. 미국의 애니메이션 전문 매체 카툰 컨텐더는 K-팝 데몬 헌터스가 2026 오스카 상해 장편 애니메이션 부문 최우수작 후보에 지명받을 이유라는 제목으로 글로벌 인기 등 자세한 이유를 서술했습니다. 골드는 음원 차트 9개에서 퍼펙트 올킬을 이어갔습니다. 영국 오피셜 차트에서 골든이 1위를 하면서 갑자기 트렌드가 치솟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 어떻게 생각하나요?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